그 새마을금고는 단위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우리가 보는 그 새마을금고 각각은 개별 법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새마을금고라 그래갖고 전국에다 지점을 낸 게 아니고 지역에 원래 있던 그런 금융업자들을 양성화시킨 게 새마을금고이기 때문에 예전에 솔로몬저축은행 같은 게 망하면은 솔로몬저축은행이 다 망합니다. 근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망하면 걔만 망합니다. 이게 그냥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서 부실 채권들을 다 중앙회가 가져가고 나머지 우량 채권들을 옆에 있는 금고랑 통폐합을 시켜요. 네. 통폐합이 가능하면. 근데 통폐합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새마을금고 과연 이게 어떤 태풍이 될지 아니면 뭐 잘 지나가는 바람이 될지는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그 상황 설명해 주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권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새마을금고 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네. 지금 종금 쪽 금고 쪽 계좌로 한 1조 6천원, 6,500억 정도 매도 나오면서 가격 엄청 떨어졌고요. 네. 코스닥 어제 2.3% 빠진 것도 기관에서 한 3,500억 정도 순매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새마을금고 쪽에 현금 확보를 위한 매도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추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새마을금고가 위탁 운용을 많이 하죠. 그죠? 굉장히 큰 규모로 운용을 좀 하고 있어요. 위탁운용이라는 건 뭐예요? 뭐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들 돈 줘서. 예. 새마을금고가 자산운용사에 돈을 줘서 해주시라. 근데 이제 상황 안 좋으면 그거 다 회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금을 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지금 못 돌려드립니다. 우리 펀드 환매하려면 3일 걸려요. 이러면 불안감이 정말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좀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그 저쪽 남양주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는 뭐 각서 써라. 예금 보장할 수 있는지 각서 써라.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판단은 뭐 저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판단을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해약하면은 이제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중간 이자 토해내죠. 손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이자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끝난 거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뉴스에 너무 이렇게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가입한 새마을금고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사실 4월 달쯤 얘기였었고 요새도 얘기 좀 나왔었는데 네. 대구 지역 12개 새마을금고 부도설이 돌았었어요. 찌라시. 대구 지역? 대구에? 네, 찌라시 같은 걸로 돌았는데 네. 사실 이거 찌라시가 아닙니다. 이거 은밀한 정보도 아니고요. 이거 음모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새마을금고 홈페이지가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새마을금고를 다 뒤져보시려면 어려운데 자기 새마을금고는 자기가 그냥 검색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띄워주시면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전체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사업 안내에 전자공시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 수시공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수시공시를 누르면은 이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대구 지역이라 그랬으니까 대구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6월달, 5월달에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공시를 했네요. 공시들이 있어요. 예. 그럼 공시에 첨부 파일을 이렇게 눌러보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시네. 네. 뭐예요?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경영 실태 평가 결과 자본 적적성 부문의 평가 등급이 4등급이다. 이거는 부실입니다. 4등급이면? 예. 그리고 다른 경영 것도 뭐, 개선 권고가 들어왔네. 예, 경영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본 적적성 상향하고 경비 절감하고 예금 금리 많이 주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럼 또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또 첨부 파일이 이렇게 있죠. 눌러보면 작년 올해 5월이구나. 올해 5월입니다.
감독 기준에 의거 경영신태 평가 결과 종합 등급 4등급으로 경영 개선 요구. 예. 이게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찌라시로 보시면은 되게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런데 자기가 그냥 검색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구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뭐 계속 그런 얘기가 달아요. 도대체 어딘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내 거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았어요. 이게 뭐 지역으로도 검색하고 본인이 가입하는 그거 특정 금고 치면 나와요? 그냥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또 이게 뭐 똑같이 대구인데 여기 2월달 건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첨부 파일 이렇게 눌러 보면은 여기는 직장 내 괴롭힘. 저런 것도 나와?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경영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야 근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저것도 거고요. 공시해요 원래? 예, 공시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평소에 이렇게 매번 볼 필요는 없지만 좀 마음이 불안하시고 내 거가 괜찮은 거라고 봤을 공시에 때 없어. 그러면 괜찮은 거네. 뭐 별일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또 그러면은 내 새마을금고는 건전성이 어떤가 보시려면은 아니, 몇 등급부터 근데 좀 괜찮은 거예요? 3등급, 4등급 안 좋은 겁니다. 3, 4는 안 좋고 네, 1, 2는 좋은 1, 2는 거고. 좋고 예, 그럼 여기서 이거는 조금 과거 공시긴 한데 여기 정기 공시라고 있거든요. 정기 공시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근고명, 지역명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누를게요. 아무거나. 네. 이게 누르신 다음에 이게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이거 복잡하시니까 검색해서 연체 대출 그럼 연체 대출금 비율 이렇게 나옵니다. 아 없네? 없습니다. 여기 여기는 여기? 없는 데예요. 저런 건 괜찮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아, 저건 뭐야? 순 고정이하 여신도 없어 저기는. 고정이하 여신도 이게 조금 있네요. 고정이하 여신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셨는데 이게 12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 거니까 조금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보시면 좋으냐면은 최소한으로 보셔야 될 거는 전기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요거 정도 보시면 좋을 추세를 것 보라 같아요. 이거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요새 들어서 터진 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PF 있는지 체크는 안 되죠? PF 있는 거를 체크하는 PF 거는 많은지 뭐 이런 거 좀 알고 싶은데 왜냐면 그게 또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액 대출. 그분을하면은 PF 네. 사업장별로 또 봐야 되는데 아, 그 얘기를 제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조금 해드릴게요. 예.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된 문제냐 그러면은 그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 한 3월 4월 달쯤 해가지고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지표도 많이 안 좋았었고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5.34%로 다른 상호금융권의 2배 넘게 치솟으면서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6월 달 말쯤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연체율이 거의 6.4%대로 거의 연체율 3배 넘게 올랐다. 그러니까 상호금융 연체율의 2배가 넘는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수치가 높은 것도 문제인데 연체율이 높아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던 게 문제인 거예요. 지난해 말에 3.59%였는데 6개월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3월, 4월에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금고에 일종의 런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수신장구가 많이 줄었었고 그 3, 4월 수신장구 빠진 게 한 7조 원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부실은 커지고 있는데 예금은 빠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그렇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새마을금고는 이제 5월부터는 추가로 빠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월 통계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은 채무조정 관련한 얘기가 있었어요.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 승인에 따라서 이자 감면과 이자 상환 유예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연체를 연체가 아니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연체율 조작하려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 그러면서 이게 불이 확 붙어버린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럼 새마을금고에 대한 그 구조적인 설명은 이전에도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도 드리면은 그 새마을금고는 단위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우리가 보는 그 새마을금고 각각은 개별 법인이에요. 개별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솔로몬저축은행 같은 게 망하면은 솔로몬저축은행이 다 망합니다. 솔로몬이라 간판 붙인 저축은행이. 근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망하면 걔만 망합니다. 왜 우리가 미국은 동네마다 작은 은행들 다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새마을금고가 그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사실 이름은 똑같이 쓰지만 그 동네에 옛날에는 동네에 그 일수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업체들이 사업체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사업체를 양성화를 하면서 만든 게 새마을금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마을금고라 그래갖고 전국에다 지점을 낸 게 아니고 지역에 원래 있던 그런 금융업자들을 양성화시킨 게 새마을금고이기 때문에 이게 개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새마을금고니까 다 망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새마을금고가 어떤가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여의도 드리는 새마을금고 거고. 망한다고 해서 마포 새마을금고가 영향받고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심리적 영향 말고. 전혀 없다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영향 있는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특정 금고의 연체율이 30%에 육박하는 곳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연체율을 지금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연말 정기 공시를 통해서 됐었던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경영 개선공고 같은 게 3월, 4월, 5월 이때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나오고 그리고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면은 연체율 상위 100개 금고 중에 30개 금고에 대해서 10일부터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30개 금고의 연체율은 10%가 넘는다는 거고 나머지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다음 달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터지게 되면 어떻게 터지냐면 이렇게 개별 조합별로 터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거는 물론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 대상은 아닙니다만 5천만 원 보장을 해요. 그 중앙회에서. 그러면 이 법인이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리면은 돈을 아예 못 받잖아요. 그럼 중앙회 차원에서 5천만 원을 보상을 해주는 거고 이게 그냥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서 부실 채권들을 다 중앙회가 가져가고 나머지 우량 채권들을 옆에 있는 금고랑 통폐합을 시켜요. 네. 통폐합이 가능하면 근데 통폐합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아예 망하는 경우에 5천만 원 한도가 있는 거고 이거를 통폐합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한도라는 건 없습니다. 다 네.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굳이 이자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비과세 혜택 없으면서까지 해지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게 부실 채권이냐 아니냐라는 거의 기준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의적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경계가 이렇게 딱 너는 부실 채권, 너는 부실 채권이 아니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좀 돈을 좀 안 갚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이번에 좀 연체를 했지만 다음 달엔 갚을 것 같은데라고 해가지고 부실 채권이 아니라 그러면은 당장의 연체로 안 잡히게 돼요. 네네. 그러면 이게 개별 금고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부실 채권으로 잡아서 연체율이 높아지는 게 싫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작은 공여를 해가지고 연체가 아니게 만들면서 버틸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지금 상위 연체율 상위 100개 금고를 가보면 실제로는 지금 나타나 있는 연체율보다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되는 거고 아까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됐었냐면은 거기에 그 큰 오피스텔 공사 하나가 좀 지연이 된 게 있었어요. 네. 여기에 대출 규모가 한 1,3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12개 새마을금고가 공동으로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 신디케이션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서는 그 새마을금고에서는 이거 오피스텔 지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상여신을 했었고 중앙회 차원에서 이거를 감사를 나가서 이걸 회수 의문으로 분류를 해서 충당금을 적립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7개 새마을금고가 반발하면서 이거 가처분도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회가 이거는 회수 의문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 경영 등급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5월달, 4월달에 대구 지역에 그 지표가 나왔던 게 그렇게 된 거고 새마을금고가 작성한 1분기 경영지표 평가 결과를 보면은 1,294개 금고 중에 3등급 이하로 받은 곳이 202곳이에요. 전체의 15.6%입니다. 그리고 4등급 아래로 경영개선 공고 받은 곳이 30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검사를 하게 되면은 부실 대출이 더 발견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표현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금 이자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지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특별 점검을 하게 되면은 부실 대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적어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미 해약을 했다.
그러면 이미 손해를 봤잖아요. 네. 근데 이거 다시 예치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주는 방안을 그리고 이자도 복원시켜 주는 방안을 정부에서는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 내가 돈 넣고 있다가 이게 불안해 갖고 뺐어요. 해지하고. 예. 근데 그리고 분위기 세금 보니까 감면된 거 이제 토해내야 되고. 그게 이제 이자 손해 복구. 뭐 세금 좀 깎아주는 거고 뭐 이런 이자도 덜 받는 거. 못 받고 그냥 했는데 예. 다시 들어가면 예. 다시 그 살려. 원상복귀 해준다고요? 복원해 준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뱅크런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신이 최대한 안 나가게끔 막아줘야 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77조 정도 전체 예적금의 30% 정도 수준으로는 현금성 자산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돈 빼달라 그래도 충분히 빼줄 수 있다. 다만 빼주게 되면은 비과세라든지 예금 이자의 손해를 보니까 그러지 마세요. 혹시 빼서 손해 보셨어도 가져가세요.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새마을금고도 다 그 인터넷 뱅킹 되겠죠? 이 지점별로? 근데 그게 안 어느 해봤네. 정도까지 되는지 잘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안 안 돼요? 해봤어 솔직히. 저도 안 해봐가지고. 아니야 저 저도. 초등학교 때 새마을금고 이용해보 아직은 안 그 해봐. 누나가 이렇게 동안이 왔니? 그래. 깡 300원 도장 이렇게. 찍고 아니 깡이 아니니까 조그만 도장을 맞아. 맞아 옛날 그 얇은 펜처럼 줄. 생긴 도장. 야 그렇죠. 어떻게 고루고루 정확하게 찍는지 난. 맞아 그 도장 참 있었는데. 예. 근데 어쨌든 그 예금자들에 대한 불안감은 좀 낮춰드리고 싶었고요. 예. 이 새마을금고의 운영 패턴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근간에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사모펀드하고 부동산 대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수백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PF, 그러니까 사모펀드에다가 주는 자금도 한 20조 원 정도가 돼요. 투자 수익률도 한 8.4%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금리 오르고 작년에 레고랜드 사고가 나타나고 좀 자금 경색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오히려 그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말도 흉흉하게 나오는 게 좀 소형 운용사도 새마을금고 자금 쫙 밀어받으면은 진짜 좀 막 조 단위의 대규모 딜도 딸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뭐 어느 뭐 기업의 상속세 마련을 위한 펀드 이런 거 조성할 때도 뭐 몇천억씩 지원을 하고 뭐 최근에 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배상금 문제 됐을 때 그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한 MK피탈이 2,300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보면은 한 40대 금융팀장, 이사장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분이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받았다 그래고 수사받고 있거든요. 그 리베이트가 어디로 갔나 지금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새마을금고라는 게 굉장히 좀 이제 지역 사람들의 예금을 받아가지고 운용을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업계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왜 지금 다들 좀 위험해서 피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까? 그리고 약간 검증된 큰 데가 아니라 훨씬 더 그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까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부동산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새마을금고가 16조 원에 달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운용하고 있는데 이게 2019년 말에 1,700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6조 원이에요. 1,500억 하다 16조가 됐다고요. 2019년 대비 지금. 부동산 신탁에 예.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부분 아시잖아요. 네. 2014년부터 슬금슬금 올라와갖고 2019년, 2020년, 2021년 거의 정점 찍고 좀 내려오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정점에다가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PF라든지 부동산 파이낸스, 부동산 재무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금융회사들이 좀 대출을 좀 줄이고 뭐 그런 시점을 새마을금고는 오히려 지금 이게 뭐 오히려 이렇게 남들이 걱정할 때가 기회다, 뭐 바이더 딥이다, 막 그러면서 막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방식이 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새마을금고에서는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새마을금고가 들어갈 때 부동산 대출에 들어가면 아까 이렇게 김프로님은 신디케이트 론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한 단위 조합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1,000억을 조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뭐 금융회사가 좀 큰 금융회사가 1,000억을 그렇게 한 번에 조달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100억씩 10개가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건 되게 그 실무적인 얘기인데 이게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 군데서 받아가지고 하면 서류 처리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새마을금고 같이 막 10개, 20개, 막 70개 이렇게 100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 다 100개 사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절차가 번거로워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량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없는 사업장이 여기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그 리스크가 좀 더 큰 쪽에 새마을금고가 많이 들어간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들하고 이렇게 특별히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들어간 사업장들이 뭐 이렇게 다른 금융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적은.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리스크 투자를 많이 했었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게 이번에 폐업하게 된 데가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인데 여기가 부동산 대출 600억 중에 130억 못 받아가지고 문 닫게 됐거든요. 600억 중에 130억을 못 받아서. 예. 그러니까 이 전체로 모으면 사이즈가 큰데 이거를 개별 단위 조합별로 보면은 130억 기가만 200억만 터져도 그 단위 조합이 되게 흔들흔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PF를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도 회원이 거의 2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남양주 한개 새마을금고에? 근거가. 예. 그렇게 많아요? 오. 저도 좀 놀랐어요. 그 생각보다 인구가 굉장히 얼마인데 많다. 그 지역을 초월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게 그러네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온라인으로 저 고금리로 땡길 경우에 그렇게 되겠지. 거기 그렇죠. 그 지역구에 뭐 2만 맞아요. 5천 명이 뭐 예금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네요.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예,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까 대구에서 뭐 이게 막 음모론처럼 돌았던 거는 이제 오피스텔 그거였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 쇼플렉스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문화사업 관광단지 만드는 그런 건데, 여기도 브릿지론 1,000억짜리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안 되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물려 있는 그 새마을금고가 한 30개 정도가 공동 대출을 했어요. 아이고. 근데 이런 건들이 되게 종종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사업장, 그러니까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장은 이 사업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영향이 클 것 같은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데는 여기는 한 6천억 정도가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게 9월 말 만기 돌아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100% 재연장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연장 안 되면 터지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규모가 6천억에 새마을금고 176곳이에요. 저는 어떻게 6천억에 누가 주선하는 게 중앙에서 주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끼리 이렇게 이사장끼리 뭐 모임 있고 뭐 이렇게 그건 하겠죠. 당연히 있지. 주관사. 주관사? 금융사, 예. 증권사. 그 이름 얘기 안 하고 싶은데요. 예. 하여튼 주관사에서 이게 새마을금고 여러 새마을금고들 모아갖고 돈 땡기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뭐 이렇게 PF 대주단 협약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협약 신청한 곳이 91곳이고 그 중에 66개 사업장이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브릿지론 사업장의 73개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릿지론이라는 게 뭐냐면 땅 담보 대출이에요. 내가 여기 개발 사업 올릴 건데 땅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땅이라는 게 사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뭐 빌딩도 올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빌딩 올리는 돈이 PF 대출이라 그래가지고 은행 같은 데서 받아요. 그러면은 이 브릿지론 대출은 그런 은행 대출로 전환을 하면서 이걸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땅은 샀는데 너무 이게 건물 줘봐야 장사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금융회사가 본 PF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땅만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만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땅만 있는 상황에서 돈 들어올 것도 없으니까 이자는 계속 내야 되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 브릿지론 사업장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럼 브릿지론 사업에서 PF로 잘 안 넘어갑니까 물어보니까 그 땅을 너무 비싸게 사서 그렇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샀잖아요. 고점에서 땅을 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럼 이 비싸게 산 땅에다가 건물 져갖고 사업성 나겠느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소가 돼요? 그랬더니 제일 안 좋은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대출 받아갖고 땅을 샀는데 되게 비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건물 져봐야 돈 내기 좀 어려워요. 근데 내가 망했어요. 그럼 그 땅 헐값에 나오겠죠. 그러면은 사업성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노리고 있는 분들도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연체율 15% 얘기 나왔는데 사실 저는 증권사 연체율 15%는 좀 과장됐다라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증권사는 대출하고 보증이 있는데 네. 보증이 한 20조 되고 대출이 한 5조 되거든요. 근데 연체율 계산할 때는
대출만 모수로 해요. 근데 보증해서 이게 터지면 그대로 분자로 올라가는데 모수는 대출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그 새마을금고나 이런 걸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은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금융당국에서 얼마 전에 별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갔던 기사였을 건데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저축은행 금융당국이? 예. 규제 완화가 뭐냐면은 뭐 네. 권역별 합병을 8년 만에 허용하고 대주주가 소유 가능한 저축은행 수 확대하는 이런 방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게 지금 2개만 되는데 3개까지도 할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대형화. PF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몇 군데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주주가 2개만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어디가 있을까요? 금융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터지면은 금융지주사들이 살아. 좀 떠안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치들이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 이 PF 쪽으로 이게 브릿지 PF 이쪽에 문제가 연이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게 하반기에 위험 요인이 뭐가 있는가 봤을 때 그 역전세에 따른 집주인 대출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전세가 못 돌려주는 거 이 문제 때문에 전세값 하락을 위한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이걸 했던 거고요.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들이 정부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네, 네. 금융권에 대한 그 관리 감독들은 꽤 많이 해놨고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PF 사업 정도가 다 전수조사를 해놨어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야, 근데 그래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가 이게 막 과연 행안부에서 이 관리 감독권을 갖는 게 맞냐 이거예요. 이것도 이게 이렇게 큰 자산 운용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상호금융은 다 금융위 소속이거든요. 금융위와 감독원이 다 해요.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 새마을금고 하나만 행안부에서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의뢰해가지고 협조. 이건 다른 거거든 느낌이. 행안부가 금융위의 그렇지. 의뢰를 네. 이렇게 좀 감사.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주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인데 부실 대출인데 연체 안 시키고 정상 대출로 분류하고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새마을금고만 그런 건 아니고 이른바 공제 회류들이 있어요. 군인 공제, 경찰 네네네. 공제 이런 데도 사이즈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도 좀 PF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권역에 있는 분들만 가입하는 거니까 자치라는데 이건 뭐 대중들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네. 내용도 할 텐데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권 팀장 얘기도 지금 당장 이자나 세금 손해 보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나 이번 기회에 조금 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부실 염려가 걱정되는 분들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네. 네. 자, 우리 권순희 팀장님 특별히 오늘 고생 더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피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